이번 시간에 우리 경로 제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GP요. IGP가 이제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하나의 자율 시스템 내에 라우팅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하더라. 하나의 자율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라우팅할 때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 IGP 그렇게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RIP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OSPF라는 것도 있고 크게 보게 되면 요 그렇게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RIP하고 우리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하고 그렇게 나는데 요 RIP가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라우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라우터가 있다. 그 얘기는 A라는 이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 뒤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F 라우터에도 여러 개 이제 네트워크가 그 뒤에 이제 달려 있겠죠. 그리고 D라는 이 라우터에도 여러 개 이제 네트워크가 이쪽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제 A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I를 이제 찾아갈 거예요. 여기가 이제 출발지고 여기가 이제 목적지일 때 그때 이 A라는 라우터에 출발을 해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방법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위쪽으로 가는 게 빨라요?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게 빨라요? 위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B를 지나고 D를 지나고 E를 지나면 이제 I로 이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A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C를 지나고 F를 지나고 G를 지나고 H를 지나야 우리 I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출발지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그때 이제 찾아갈 때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 개수를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홉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이 홉이 짧은 그 경로를 이제 선택해 주는 게 우리 RIP라는 그 I입니다. 해서 A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I까지 이제 찾아갈 때 이 목적지까지 이제 찾아가고자 했을 때 위쪽으로 지나가면 이제 세 개의 네트워크만 이제 거치면 I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C다, F다, G다, H다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야 I에 이제 도착을 할 수 있다고요. 해서 내가 어떤 특정 목적지를 찾아갈 때 그때 이제 몇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야 되냐, 몇 개의 이제 홉을 이제 거쳐야 되냐, 그게 이제 짧은 경로를 이제 선택해 주는 게 우리 RIP라는 그 프로토콜이에요. 해서 우리 RIP라는 그 프로토콜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찾아갈 때 그때 이제 몇 개의 이제 네트워크를 거쳐야 되냐 그 개수를 보고 우리가 홉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목적지까지 찾아갈 때 그때 이제 몇 개의 네트워크를 이제 거치냐 그게 이제 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찾아갈 때 이제 여러 개의 경로가 있다면 그 경로들 중에서 홉의 개수가 이제 가장 작은 그런 경로를 선택해 주는 게 우리 RIP요. 이런 이제 RIP에서 최단 경로를 이제 탐색할 때 그때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알고리즘이 뭔지 좀 보자고요. 우리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내부 라우팅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크게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RIP가 있고 OSPF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때 우리 RIP, OSPF 이런 데서 최단 경로를 이제 선택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RIP에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별명 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고요. 우리 OSPF에서는 다익스트라 우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별명 포드 알고리즘이 뭔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라는 라우터, B라는 라우터, C라는 라우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A라는 그 라우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C라는 그 라우터로 이제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A에서 출발해서 C로 직접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을 거쳐서 B를 이제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경로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각 노드마다 각각의 이제 거리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가중치를 더해서 우리가 실제 거리를 이제 구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값들을 이제 따져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에서 지금 출발해서 이제 C로 이제 찾아갈 때
A에서 출발해서 이제 C로 직접 가게 되면 그때 이제 거리가 이제 5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을 통하게 되면 이런 10이라는 값,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이라는 값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을 이제 계산해 보면 얘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직접 이제 가는 것보다 B를 거쳐서 찾아가는 게 더 짧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음수값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우리 벨만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이 다익스트라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 이런 이제 음수값을 이제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5가 있고 10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값이 있을 때 우리 OSPF, 우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는 음수값을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아래쪽 길로 이 직접 연결된 이 길로 이제 찾아가는 게 가장 짧다. 그렇게 계산해 주는 게 우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요. 해서 벨만포드 알고리즘과 우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음수값을 이제 처리할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해서 우리 벨만포드 알고리즘이 음수값을 처리할 수 있고 우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음수값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 벨만포드 알고리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요. 해서 우리 RIP라는 이 프로토콜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우리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최단 경로를 이제 탐색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쓴다? 우리 벨만포드 알고리즘 요게 이제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이 RIP라는 이 I는 최대 홉수를 15로 제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홉수라는 게 목적지까지 찾아갈 때 그때 이제 거쳐야 되는 그 네트워크 개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홉수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러면 얘는 이제 최대 15개의 네트워크까지만 지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목적지를 이제 찾아가는데 16개를 거쳐야 돼요. 아니면 17개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다고요. 해서 거리상에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얘는 대규모 그런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이제 RIP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최대 홉수가 15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15개를 이제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의미합니다. 해서 소규모 이제 동종 네트워크 그 안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게 우리 RIP라는 그 I요. 해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RIP라는 거는 라우터들끼리 서로 이제 라우팅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30초마다 이제 계속해서 주고받고 합니다. 해서 얘는 한 번만 이제 딱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고 끝. 그게 아니라 30초마다 계속해서 우리 라우팅 정보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더라. 근데 만약에 180초 이내에 새로운 라우팅 정보가 만약에 수신이 안 된다. 그 얘기는 그 네트워크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상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간주해버려요.